걸 다룰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실제 있었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실제 판결 예랑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실제라 하면 이제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렇습니다. 사건인가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이거 했던 증거 자료 좀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이제 개인정보 부재도 있고 아나운서님도 네. 이제 유류분 먼저 잘 그렇죠. 아시겠죠? 저희 지난번에 네. 했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복습 차원에서 아버지가 100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네. 뭐 이혼을 했던 배우자는 없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한테 한 100억을 다 준 겁니다. 이번엔 딸한테. 딸한테 네. 100억을 다 줬어요. 100억의 재산인데 아들과 딸이 있어요. 네. 그럼 법정 상속분은 얼마씩일까요? 반반?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50억씩은 원래는 상속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유류분은 그거의 다시 절반이에요. 25? 그렇죠. 아. 그럼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25억은 보장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5억을 이제 반환하라 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류분의 개념인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상속 사건에서 이 유류분 소송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원고인 사건, 이제 유류분 네, 반환 네.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당하는? 당한 사람. 아. 그러면 이제 유류를 방어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네. 제가 그 대리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유류분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분의 얘기예요. 이제 소송을 받았어요. 청재들로부터. 네네. 이분은 돌아가신 분은 어머님이셨어요. 당시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이 유일한 재산을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법률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준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1년이 안 돼서 이 형제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형제의 난이군.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이 이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은 없었어요. 유일한 재산을 주신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소송의 피고가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대법원에서 네. 유류분에서도 기여분 항변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이제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건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고 소멸시효 문제도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국벌로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유일한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유류분을 깎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여느 유류분 사건과는 좀 달랐어요. 뭐가 어떻게 달랐냐면 달라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제가 이 점에 집중했는데 혹시 함 아나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의신탁?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지. 실제로 차명재산 알고 있어요? 차명재산. 차명재산? 내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재산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네.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 재산이 엄밀히 말하면은 이 재산을 받은 저희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신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안은 이랬어요. 좀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청약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뢰인 명의로는 그 분양이 안 됐던 거예요. 청약이 안 돼, 조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했어요.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네. 청약이 당첨이 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분양 계약하면 바로 돈이 없으니까 뭐 대출 같은 거 중도금 그쵸, 대출이라는 그쵸. 거 대출을 네, 받아요. 어머니 명의로. 그다음에 대출을 이 아들이 다 갚았던 거예요. 저 의뢰인이. 돈을 다 갚고 계약도 직접 하고. 이제 여기까지도 중요했는데 네. 사실 이 소송에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같이 살려고. 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어머니 명의 분양을 받고 효자다. 효자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네. 생활비면서 뭐 재산세 이런 거 다 부담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어머님은 이 재산을 당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치. 거의 아들 거로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으로 이렇게 이제 남기셨던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당시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죠. 유류분 반환해라. 이게 막상 또 자기한테 안 들어오면 이런다니까. 급하죠. 왜냐면 이제 유류분 들어오면 나도 당장 돈 생기는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빚 갚아야 되는데 뭐 다른 형제는 재산 어머니 재산 다 가지고 갔다고 하면 소송할 수도 있죠. 근데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송 그 어떻게 이제 구도를 만들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 재산을 내가 유언으로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 소유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명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언의 형식으로 회복을 한 거다라고 대응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은 전혀 없다. 만약 여기까지만 했으면 네. 아마 이 소송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를 같이 어필을 했어요. 뭐 다른 자녀들이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같이 모신 사람만큼은 하지 않았겠죠. 법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이나 이런 것도 그게 맞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 모셨고 그쵸. 부양비 다 부담했으면 이 재산 혼자 다 가져가도 이게 그게 과연 그렇게 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게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으니까 지금 이걸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 이게 지금 그게 먹혔네. 먹혔어요. 법원이 이 재산이 우리 의뢰인의 명의시작 재산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제로 재산이 실질 소유된 아들이었고 명의를 유증의 형식으로 그냥 돌려받은 것이다. 아. 그러니 받은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유증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원고 패.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한 거죠. 그럼 온전히 이제 이 아파트는 그분 걸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원고 측에서도 이제 항소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저는 항소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결론은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다. 아마 다시 붙으면 이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상대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죄송합니다. 어허. 그래서 결국 이제 의뢰인은 이제 소송 비용까지 원고들 다 청구를 해가지고 일부를 좀 보전을 받으셨어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